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주말 좀 편안한 밤에 여러분들하고 오늘도 부동산 경제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조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볼 것 같은데요. 2020년 1월 국토교통부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두 가지 상반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2020년 1월 미분양 아파트는 감소했다는 이야기와 함께 또한 2020년 1월 인허가 물량, 착공 물량, 분양 물량, 준공 물량은 동기 대비 많이 줄었다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또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증권시장은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차가운데 아직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뜨거운 상황이라는 말씀 드려보면서 요 내용에 대해서는 뉴스 하나만 봐도 알 것 같아요. 하남 위례 중흥 S클래스 1순위가 청약 경쟁률이 평균 104대 1로 굉장히 높은 그 경쟁률로 마감했다고 보면 최근에 코로나19로 지금 분위기가 뒤숭숭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부동산 시장은 뜨겁다는 말씀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나마 여러분들하고 기사 한번 내용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럴드 경제 뉴스인데요. 표에서 보시다시피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하남 위례 중흥 S클래스 1순위가 청약 경쟁률로 104대 1로 높은 경쟁률로 청약이 끝났다는 내용을 말씀드려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시장은 지금 차갑게 얼어붙어 있는 가운데에서도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좋은 지역 분양에 대해서는 뜨거운 열기를 아직까지는 지금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려보면서 제가 그 전에 한번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신도시 1기, 2기 신도시 토탈로 해가지고 1위부터 5위까지 평균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1위가 판교였으면서 2위는 위례였거든요. 그만큼 선호도가 높았던 지역이에요. 선호도가 높았다는 지역은 그만큼 가격 경쟁률이 평균 가격이 셌던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위례 지역의 하남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아파트 변동률을 말씀드렸을 때 하남 같은 경우도 풍선효과 지역으로 여전히 지금 뜨거운 지역이라고 제가 좀 말씀드려 봤는데요. 위례에서 분양 청약 경쟁률이 100대 100 넘게 104대 1로 청약이 끝났다는 그 말씀과 함께 여전히 뜨겁다는 말씀 드려보면서 또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소화된 내용과 함께 인허가 착공 준공 분양 실적은 대비되는 그 내용이 나왔는데요.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기준으로 해서는 미분양 물량은 전년 대비해서도 전년 동월 대비해서도 줄었고요. 전월 대비해서도 줄었는데요. 이와 더불어 전국 주택 건설 실적이라고 보통 인허가 착공 또한 이 안에 빠졌는데 분양 면적과 준공 면적은 전년 동월 대비해서도 어떻게 보면 대부분 다 하락했다는 내용, 대비되는 내용인데요. 왜 대비되냐면 보통 통상적으로 아파트 미분양이 감소가 된다는 내용은 부동산 하락기 때 보통 아파트 미분양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반대로 부동산이 화랑이 아니라 경직되어 있을 때는 아파트 미분양이 늘어나게 돼요. 늘어나게 돼 있다가 아파트 가격 상승과 함께 미분양이 소화가 되게 되는데요. 그만큼 이 표를 보면 1월 달에 줄어들었다는 내용과 함께 한번 표를 보면 이 표에서 대조적으로 딱 보이는 내용이 2020년 1월 전국 미분양 아파트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도 26.9% 줄었으며 전월 대비해서 줄었다는 내용은
반어적으로 보면 그만큼 부동산 시장은 뜨거웠다는 내용을 반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으면서, 또한 2019년 9월 이후 7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얘기 드리면, 딱 그게 제가 많이 말씀드린 아파트 주간 변동률을 보면 작년 기준으로 해서는 2019년만 보면 1월 이후로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가 6월 기준으로 해서 바닥을 찍고 계속 반등을 해서 2019년 1월 고점을 살짝 넘은 요 수준이라고 보면, 아파트가 상승함에 따라 미분양 아파트는 감소됐다는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분양 물량이 줄어들었다는 내용은 아파트 상승이 가팔랐다는, 그만큼 반어적으로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많이 말씀드린 보통 공급 물량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려봤는데요. 2020년 1월 인허가 물량, 착공 물량, 분양 물량, 준공 물량을 보면 미분양 아파트가 감소된 것 같은 경우는 아파트 상승으로 인한 현상이라고 보면, 인허가, 착공, 준공, 분양 면적은 추후 공급 물량을 유추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은 전년 동월 대비 같이 보면 대부분 줄어들었다는 내용을 말씀드려 보면서, 이렇게 되면 추후 2년에서 3년 정도 텀을 두고 입주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전망하는 사람들이 공급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파트 부동산 상승 요인이라고 많이 말씀드린 게 이런 내용인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때 말씀드린 게, 이 표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표는 국토교통부가 1월 주택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면적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 표를 볼 때 인허가하고 착공까지는 제가 준비기간이라고 말씀드리면 여기 안에 빠져 있는데요. 이 빠져 있는 게 어떤 걸로 보시면 되냐면 분양 면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분양 실적은 제가 봤을 때는 1월이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좀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계절적 특수 요인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너무 확연하게 줄었기 때문에 아마 쓰지 못했을 거라고 좀 말씀드려 보면서 계속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하고 착공 물량이 전월 대비해서 계속 줄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이거 연간 기준으로 보면 2016년도 최고를 찍은 이후에 빨간색 표로 해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줄어드는 관계를 보면, 준비 단계에서부터 인허가 물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결국 착공 물량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보통 통상적으로 인허가 후 착공까지는 1년 정도라고 보면 이 물량도 줄 수밖에 없어요. 착공 후 요새 후분양이 많기 때문에 1년 텀을 두고 분양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분양 후 2년에서 3년 정도 후면 준공과 더불어 보통 말씀드린 입주를 하게 되는 게 이 시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전체적으로 텀을 보면 인허가부터 준공까지는 약 4년에서 5년 정도를 두고, 이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장기적인 플랜이 분명히 같이 서야 된다는 말씀, 제가 모두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은 장난감처럼 뚝딱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허가부터 착공, 분양서부터 준공까지는 적어도 3년에서 5년 정도 긴 플랜으로 항상 수주 실적과 더불어 향후 입주 물량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공급 물량이 줄어든다는 내용 제가 좀 말씀드리면서 표에 대해서 한번 얼마나 줄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 물량을 보면 전체적으로 1월 주택 인허가 실적을 보면 전국 전년 동월 대비해서도
25.1% 감소했다는 내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16년을 고점으로 해서 인허가 실적은 계속 줄어드는 관계라고 그러면, 인허가가 줄어들면 착공 물량도 줄 수밖에 없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착공 물량도 인허가 실적이 줄어든 만큼 준비 단계에서부터 계속 1월 주택 착공 실적도 전국 16,512호에서 전년 동월 대비해서면 32.3%나 줄어들었다는 내용과 함께 착공 물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분양 면적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한 분양 면적이 준다는 것은 준공 면적과 더불어 입주 물량도 줄 수밖에 없다는 내용 말씀드려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분양 면적이 아까 표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이게 너무 감소폭이 크기 때문에 충격적이라고 좀 저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표에서는 모드에는 안 보여줬던 것 같은데요. 1월 보면 공공주택 분양 실적이 전국 40호밖에 안 돼요. 전년 동월 대비 15,501호에서 대비 보면 99.7%가 줄었다는 내용을 보면, 분양 실적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준공과 더불어 입주 물량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이 현상은 계절적 좀 수요가 있을 거라고도 좀 봐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 통상적으로 2월이 구정인데 올해는 1월이었기 때문에 그 계절적 수요를 감안해서라도 감소폭은 어떻게 보면 충격적이라고 말씀드려보면서 99.7%나 감소됐다는 말씀과 더불어,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면 준공 물량도 전년 동월 대비해서도 1월 준공 실적 보면 전국 31,544호에서 전년 동월 대비 34%가 줄어들었다는 내용과 함께,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추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준비 단계에서부터 줄어들었기 때문에 인허가 착공과 더불어 분양 실적과 준공 그 실적이 줄어듦에 따라 앞으로 2년과 3년 후에는 입주 물량도 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면서, 공급 부족에 대한 제가 누차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2년, 3년 지금서부터 준비를 한다고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택은 3년에서 5년 정도 미리 준비된 게 나오기 때문에 그 공급 물량은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면서, 이 요인이 대표적으로 부동산 전망하는 사람과 제가 많이 말씀드린 아파트나 부동산의 상승 요인의 대표적인 요인이라고 얘기 드려보면서, 이렇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은 단기적인 정책도 써야 되겠지만 장기적인 플랜 하에 단기적인 정책이 겸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우선적으로는 장기적인 플랜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공급 물량에 대한 부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면서, 또한 올해 작년서부터 얘기드린 부동산의 상승 요인이라고 말씀드렸던 공급 부족에 대한 문제는 아직까지 여전히 올해보다는 내년, 내후년이 더 심해질 거라고 말씀드려보면서, 또한 부동산 악재 요인으로 많이 말씀드린 보유세 강화와 담보대출 수요 억제에 관한 사항은 악재 요인이라고 보면서, 지금까지 2월 달까지는 악재와 호재 요인이 팽팽하게 맞붙어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볼 수 있으면서, 3월에 대해서는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월에 대해서는 방향성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려보면서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남은 시간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골든마우스였습니다.